안녕하셈. 안녕하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만두쌤. 아이고, 오늘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저압고압, 특고압, 전기설비에서 전선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이 전선로는 우리가 위에서 보시면 전기가 만들어지는 발전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이 집까지 전기가 이제 오려면 송전의 과정을 통해서 배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기가 만들어져서 오기까지 다양한 전선로 시스템들이 필요하겠죠. 이때 전선로가 가공 전선로와 그리고 땅으로 연결하는 지중 전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KEC에서도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에 대해서 단원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가공 전선로에 대한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규정을 바로 살펴보기 전에 자, 여기 가공 전선로가 4가지 스토리로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이 가공 전선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전선로 첫 번째인데요. 자, 가공 전선로가 이제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공 전선로는 전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 가공 전선로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저는 한 6가지 정도를 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6가지는 우리 기능사 기출문제를 한번 들여다봐도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개념 듣고 또 바로 기출문제 풀고 이렇게 확인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려보면 이 가공 전선로는 이렇게 발전, 송전, 배전의 과정에서 공중의 전선을 시설하는 것이어서 전선과 그 외의 다양한 구성물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자,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제가 넣어 봤는데 이 그림에서 크게 6가지 정도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교재에 있는데 교재 한번 제가 번호를 지금 표시할 테니까 차근차근 한번 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전선들을 시설할 때 자, 먼저 이 공중에 시설하려면은 이 공중의 선을 지지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요 기둥에 해당하는 지지물입니다. 그래서 1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1번은 자, 이 지지물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에 보시면 이 전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지물에 전선들 또는 기타 구성물들이 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완철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일단 완철 이렇게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완철 위에 보면 이 완철 위에는 애자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애자라고 이제 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애자는 전선을 지지하고 또 절연하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 완철을 통해서 지지물에 애자가 설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될 것이고, 자, 이 지지물이 이렇게 유지되면 자, 요렇게 파란색으로 좀 표기하고 있는데, 자, 이 지지물을 지지할 수 있는 선이 필요해요. 그것을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선 이것이 4번 스토리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저기 5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5번 여기 가공지선이라고 이제 있어요. 자, 벼락이 이제 쳤을 때 시설물들이 안전을 유지해야겠죠. 그래서 이 벼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선, 가공지선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6번째는 요 그림에 있는 요 주상 변압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6번. 자, 이거는 배전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 수용과 집으로 전기를 이제 보낼 때 아주 큰 특고압, 고압을 저압으로 이제 낮춰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압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주 나오는 이 6가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지지물입니다. 자, 지지물은 자, 요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표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이 이제 1번. 자, 우리가 배우게 될 지지물이다. 이렇게 그림과 함께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고요. 자, 이 지지물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지지물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목주, 철주, 철근 콘크리트주, 철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목주는 나무로 제작된 것이고, 철주는 철재로 제작된 지지물이며, 철근 콘크리트주는 이거 이제 많이 쓰이죠. 이제 많이 쓰이는 것이다. 철근 콘크리트주는 철근을 보강하여 만든 콘크리트 지지물이다. 자, 그리고 이 철탑은 특과 송전선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인데, 이 철탑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이 아닌 걸 골라라 그랬어요. 철탑, 목주, 콘크리트주라고 했죠. 지지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지지물에 시설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표기하면 여기 1번 이것이 지지물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 지지물에 여기 완철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자, 2번에서 완철이라는 것이 시설될 것이다. 자, 이 완철은 무엇이냐면은 체크해 볼게요. 완철은 지지물의 애자를 수평으로 고정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애자가 뭐냐? 바로 다음번에 이제 바로 할 건데요. 자, 여기 있는 이런 것들 보이시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애자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슐레이터라고 하고요. 영어로도 한번 써볼까요? 인슐레이터다. 그래서 이 애자는 뭐냐면 우리가 전선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전선을 지지해야겠죠? 전선을 지지하고 또 지지물 간 절연을 유지해야 되겠죠. 절연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전선이 연결될 거예요. 자, 요렇게 전선이 애자를 통해서 전선이 이렇게 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자 같은 것을 수평으로 고정하기 위한 장치가 완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으로 이 완철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 오른쪽에 그림에 표시되어 있듯이 경완철이라는 것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완철은 교재에도 표기되어 있지만 무게가 가벼우며 시공하기 편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렉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자, 이 렉은 지지물에 이번에 애자를 수직으로 고정하기 위한 장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보이죠? 완철은 수평, 렉은 수직이라는 이런 특징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살펴본다면, 자, 여기 렉이 여기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애자가 요 위에서는 완철에서는 이제 수평으로 위치했지만 이제 여기서 렉은 수직으로 이제 위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자, 이 완철을 고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시설물들이 쓰이는데요. 자, 이쪽 볼까요? 자, 이쪽에 이제 완철을 이렇게 이제 직접 고정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암밴드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완철 밴드, 암밴드 중에서도 이제 완철 밴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암밴드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암밴드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철을 고정하기 위한 밴드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암타이를 보면 암타이는 완철이 상하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해줘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체크를 하면 이것이 이제 암타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암타이 이렇게 이제 해주고, 자, 이렇게 완철의 상하로 움직이는 걸 방지해주는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암타이 밴드를 보겠습니다. 암타이 밴드는 이렇게 그림 보면 이 암타이를 다시 고정해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암타이를 고정해준다라고 해서 자, 그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 암타이 밴드를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철을 고정시키기 위한 밴드는 암밴드라고 이제 우리가 했습니다. 다음 중 렉배선을 사용하는 전선로가 무엇이냐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저압 가공 전선로의 이 렉배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압 가공 전선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살펴본 이 그림에 의해서 이 렉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수직으로 애자가 시설된 것이었죠. 자, 여기에 이제 선이 이렇게 매달려서 지나갈 것인데 보통 이것은 저압선이 지나갑니다. 220V 선이 지나간다고 보면 되시겠죠. 자, 그래서 렉배선은 주로 이 그림에 의해서 저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 전선로의 구성 중 애자와 지지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자입니다. 자, 영어로 인슐레이터라고 이제 하고, 자, 여기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이 애자는 전선을 1번 지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전선과 지지물 간의
절연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선 지지와 절연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애자의 종류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현수 애자입니다. 자, 현수 해서 Suspension Insulator라고 하고, 이 현수는 우리 현수막 할 때 그 현수예요. 그래서 이 현이 한자를 찾아보면 메달현, 메달을 현이다, 메달현이란 한자에서 따왔고, 요 수는 들이울 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어떤 아래로 늘어뜨리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전선을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잡아당겨서 지지하는 애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지지애자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지지애자는 역시 지지를 해주는 것인데, 전선을 고정하고 절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애자로서 SP애자와 LP애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것만 한번 제가 짚어드리면, SP애자는 스테이션 포스트 애자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LP애자는 라인 포스트 애자다, 인슐레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SP애자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주로 변전소나 발전소에서 전력용 기기의 절연 지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이 라인 포스트 애자는 주로 배전선로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자, 여기 이렇게 전선을 지지해주는 요것이 이제 라인 포스트 애자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현수 애자는 이렇게 달려있거나 또는 수직으로 이제 달려있어서 전선을 잡아당기거나 아래로 늘어뜨려서 지지해주는 애자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자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 우리 길 가다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애자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애자의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한번 더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외 몇 개의 애자를 더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 인류 애자, 배전선로, 주로 배전선로나 인입선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노브 애자, 옥내 배선에서 주로 사용되기도 하며, 자, 그리고 5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구형 애자 한번 별표를 치시고, 지지선 애자라고도 하며 스테이 인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가 지지하다, 이런 뜻을 또 갖고 있어요. 자, 오른쪽 살짝 보시면 요 지지선에 사용된 애자죠. 그래서 지지선 애자고, 그리고 볼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구형 애자, 볼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지지선의 중간에 사용하면서 전주를 지지하고 대지와 절연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우리 이전에는 용어가 지선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우리 KC가 최근에 개정되면서 지지선이라는 말로 이제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선 또는 지지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교재에 지선이라고 되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지지선이구나, 이렇게 하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지선, 요것이 지지선이랬죠? 이 지지물을 지지해 주는 것, 이 지지선의 중간에 사용되는 애자, 지지선 애자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전선을 아래로 늘어뜨리거나 잡아당겨서 지지하는 애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우리는 뭐였냐면 현수 애자였습니다. 지지선의 중간에 넣는, 자, 지지선이니까 이것은 구형 애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지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짝 봤지만 이 지지선이 무엇이냐. 자, 오른쪽에 그림으로 먼저 볼게요. 자, 요것이 이제 지지물이었어요. 그럼 이것을 지지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지지선이었죠.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면, 여기 제가 이제 파란 색깔 이렇게 치는 부분이 있죠. 자, 이것이 우리 4번째 나오는 지지선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지선은 무엇이냐 봤더니, 자, 이쪽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주가 전선의 장력이나 바람 등에 의해 넘어갈 수가 있겠죠. 이걸 막기 위해서 땅에 비스듬하게 세운 줄로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도 종류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통 지지선과 또는 우리 다른 시 중에는 혹시 용어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지선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지선, 지지선 같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수평 지지선이라고 해서 보통 지지선을 시설하지 못할 때 사용하는 지선이다, 알아두시고요. 궁 지지선입니다. 이것은 장력이
작은 곳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Y 지지선은 장력이 큰 곳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며, 마지막으로 공동 지지선은 지지물 상호 간의 거리가 근접한 경우에 사용하는 지지선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장력이 작아요. 그럼 무엇이냐면 궁지지선이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6번 남았는데요. 자, 5번은 가공지선입니다. 낙뢰로부터 전압선을 보호하기 위해 도성과 평행하게 설치되는 선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짝 봤지만 지금 한 번 더 짚어보자면, 자, 제가 이렇게 체크한 부분 있죠? 맨 위에 이렇게 수평하게 설치된 것이 가공지선입니다. 자, 어떤 것이냐면, 자, 1번, 자, 벼락이 이제 쳐요. 그러면은 낙뢰가 이제 생겼을 때 저기 매우 큰 전류가 흐르겠죠? 자, 그러면은 요 밑에 있는 요 선들보다 위에 설치돼서 먼저 뇌격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뇌전류를 받아가지고, 자, 2번, 자, 요렇게 이쪽으로 이 지지물에 시설된 접지선을 통해서 큰 뇌전류가 흘러서 한번 대지로 방류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안전하게 이 시설물들을 보호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가공지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배전 쪽, 가공 배전선로 쪽을 보면 우리 집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을 이제 보는 것인데, 주상 변압기라는 거를 체크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자, 주상 변압기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전주 위에 설치된 변압기로 22.9kV 특고압을 220, 380 저압으로 강압해주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특고압을 저압으로 강압해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주상 변압기 체크해 볼게요. 자, 주상 변압기 어떤 것이냐면 왼쪽의 그림에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해 볼까요? 자, 여기 주상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걸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체크해 두셔야 될 것은, 자, 이쪽에 표시된 이 부분이 1차 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측을 또 표시를 좀 해줄게요. 자, 1차 측 굉장히 큰 특고압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 밑에 요렇게 1차 측에서 이 주상 변압기를 통해서 저압으로 낮춰져서 우리 있는 수용가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주상 변압기를 거쳐서 나오는 이쪽 부분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2차 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차 측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이쪽은 이제 저압 부분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가 1차 측, 이 부분이 2차 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요소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행거밴드입니다. 행거밴드는, 자, 가공 배전선로에서 주상 변압기 등을 전주에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페그에 보면은 여기 1번, 자, 여기 주상 변압기가 시설될 수 있게 여기 부착하기 위해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거를 행거밴드라고 한다. 그래서 행거밴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컷 아웃 스위치라고 있어요. 그래서 COS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자, 요거에 약어를 좀 써보면 컷 아웃 스위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핵심이 주상 변압기의 1차 측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 매칭해 볼게요. 그림에 매칭해 보면 여기 1차 측인 이쪽에 컷아웃 스위치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표기를 해볼게요. 여기가 2번이다 라고 해서, 자, 여기 컷아웃 스위치다 해서 컷아웃 스위치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차 측에 설치가 돼서 선로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휴전 작업 시 부하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스위치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죠. 캐치 홀더라고 이제 있습니다. 캐치 홀더는 변압기의 2차 측에 설치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지금 2차 측에 설치가 되어서 수용가에서 과전류가 발생한 경우에 용단되어 전력을 차단해서 어떤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면 컷아웃 스위치 1차 측, 그리고 이 2차 측에는 캐치 홀더가 설치될 것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실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관련된 용어 2개 살펴보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요 구성들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면, 자, 요렇게
요 1번 요것이 이제 지지물이었죠. 지지물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애자를 고정하기 위해 시설되는 것이 완철이다 라고 했었고요. 그 외에 렉 이런 것들도 체크를 했었고, 자, 여기 전선을 지지하고 절연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애자다 라고 이제 했었고요. 자, 그리고 요 지지물을 지지하기 위한 요 선을 우리가 4번 지지선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맨 위에 우리 벼락으로부터 지켜주는 요것이 우리가 가공지선이다 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 특과압을 저압으로 바꿔주는 요 부분을 우리가 주상변압기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6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기출문제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보았을 때 이 지지물을 땅에 세우는 공사를 건주공사라고 하고, 자, 장주공사는 이 지지물의 전선과 기구 등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완철이나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을 장주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도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주상변압기 1차 측은 뭐가 설치된다 그랬냐면 컷아웃 스위치였죠. 자, 영어로는 이렇게 쓸 것이다. 주상변압기를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어요. 주상변압기를 전주에 설치할 때는 우리가 행거밴드가 사용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됐습니다. 지지물의 전선, 그 밖의 기구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완철이나 완목,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했냐면 장주공사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선로에서 배전선로에서 가공전선로 공중에 시설하는 장치들에 대해 봐보았고, 그 중에서 이제 자주 나오는 가공전선로의 구성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 고생했쌤. 안녕히 계셈. 고생했쌤. 고생했쌤.